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의 행방은커녕 유실된 양도 아직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뤄진 한일 간 첫 양자 협의에서 양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릴 2차 협의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손으로 많이 접촉하는 기기에서 변기 뚜껑 못지않는 많은 양의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감염될 경우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초강력 태풍인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물폭탄에 동반한 태풍 중심부가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지나가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의 행방은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유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후쿠시마현 다머라시입니다. 다머라시 측은 방사성 폐기물 임시 보관소에 있던 폐기물 자루가 인근 하천인 후르미치 가와로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보관소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수로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후르미치 가와는 중간에 다른 강에 합류하며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폐기물 자루는 모두 약 2,700개, 이 가운데 모두 몇 개가 유실됐는지, 유실된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다무라시 측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루에는 원전 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이나 나무 등이 들어있으며 자루 한 개당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1.3톤에 달합니다. 폐기물은 일련 번호와 함께 내용물을 기록해 놓은 상태. 그러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태풍에 대비한 유실 대비가 약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무라시 측은 하천 일대를 긴급 수색해서 유실된 자루 중 일부만 회수하는 데 그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방사성 폐기물 자루에서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이 폐기물의 공간 방사선량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라고 보도했습니다. 흉부 액선 촬영 시에는 보통 50마이크로시버트 노출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9월 동일본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뤄진 한일 간 첫 양자 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우리 측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그러나 이번이 양국 간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서 다음 달 열릴 2차 협의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과 양자 협의를 마친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데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대화를 계기로 두 나라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 인식의 폭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자 협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갈등을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협의에 임하면서 조기 해결 모색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6시간의 마라톤 논의에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고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다만 보통 한 차례로 끝나는 양자 협의를 한 차례 더 하기로 해 다음 달 다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으니까 다음번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요.
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2차 양자 협의에서도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합의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안이 끝내 도출되지 않는다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고심하고 있는 경제단체장들이 일제히 해외로 나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 등 현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오찬에 이은 대통령의 삼성 투자 현장 방문 등으로 격려를 받은 재계가 다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마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임 회장 취임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박 회장은 최근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린 자식 같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주요 국간의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 수출 규제의 장기화, 또 중동 지방의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논의 자체가 실종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박 회장은 상위 대표단을 이끌고 이집트를 방문해 LCC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한 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창립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곧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을 지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김 회장은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셔먼 위원장을 만나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미 의회에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회장이 이끄는 무역협회 대표단은 오는 14일부터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치 제외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정경련 대표단도 워싱턴을 찾아 국무부와 상무부를 방문했습니다. 허 회장은 미 상무부 스태프 부차관보와 만나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위기 속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단체장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수도권 전력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영흥 화력발전소가 화재에 대비하겠다며 정작 쓸모도 없는 장비 구입에 수억 원의 헛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대비용 드론은 비행 준비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고 화재 알림 애플리케이션은 일부 직원들에게 공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전력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영흥발전본부는 재작년 발전소 화재에 대비해 영상 송수신 장치가 달린 드론 세트를 1억 원 가까이 들여 사들였습니다. 불이 나면 신속히 드론을 알려 영상을 촬영하고 종합상황실로 보내 현장을 파악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감사 결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드론과 안테나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1시간이 필요하고 띄운다고 해도 배터리 용량이 작아 한 번에 10분가량밖에 쓸 수 없습니다. 종합 상황실에 영상 송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런 기술이 없고요. 이렇다 보니 드론 구입 이후 석탄 하역기 화재를 포함해 모두 7건의 긴급 사태가 났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황당한 화재 대비 계획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흥본부는 불이 났을 때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로 상황을 빨리 전파하겠다며 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3억여 원 들여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시스템을 마련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원들에게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애플사의 휴대전화에서는 기술적으로 앱 자체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장비를 구매할 때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서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흥발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가 지난해 11월 나왔지만 1년 가까이 미루다 최근에서야 보완 조치에 나섰습니다. 드론 운행 준비 시간을 줄이도록 기기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알림 앱 설치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은 시범 운행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알림앱을 설치한 직원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이나 또 거의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과연 청결에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일상적인 기기들의 청결 상태를 조사해봤더니 생각보다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누르는 엘리베이터 버튼. 스마트폰은 거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접촉하게 되는 이런 기기들의 청결 상태는 정말 괜찮을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뭐 손가락으로 한 번만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막 뭐 더럽지만 나한테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40여 대와 엘리베이터 버튼 140개, 그리고 현금 인출기 30여 대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기기에서 병원성 미생물, 즉 감염될 경우 폐혈증이나 뇌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변기 커버 그런 표면적과 엘리베이터 버튼 표면적을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에서도 변기 커버 못지않은 그런 많은 양의 미생물이 검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이 가장 다양하게 발견된 건 스마트폰이었지만 단위 면적당 세균 수가 많은 건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1층 버튼이나 열림 버튼의 상태가 더 심각했고,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자의 땀이 많이 묻을 가능성이 큰 8, 9월에 더 많은 세균이 서식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지닌 성인이라면 이런 세균에 노출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접촉식 기기를 사용한 후 눈이나 코 속 점막을 만지는 등의 행동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륙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키우는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들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2, 3일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를 최대한 없애자는 건데 이를 위해 총기 사용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지금까지 모두 5마리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통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책은 가능하면 많은 멧돼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총기 사용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사냥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정부 대책은 바이러스가 나온 연천과 철원을 중심으로 4개 지역을 나눠 강도가 다르게 시행합니다. 감염 위험 지역과 발생 완충 지역, 경계 지역과 차단 지역 등입니다. 감염 위험 지역은 다시 감염 지역과 위험, 집중 사냥 지역으로 나뉩니다. 감염 위험 지역 전체 테두리에는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철책도 설치됩니다.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이틀 동안 정밀 수색이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열상 드론과 군 헬기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강원도 남방 한계선에서 10km 안쪽 농가가 원하면 돼지를 모두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도 잇따라 야생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북악산 도로 한가운데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숲으로 넘어가려다 실패하자 반대 차로로 돌진합니다. 멧돼지다, 멧돼지. 멧돼지. 우와.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산 아래 주택가로 방향을 틉니다. 민가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개가 막 짖고 개랑 싸우려다가 막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비슷한 시각 북악산 인근 주택가로 멧돼지가 내려왔습니다.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 2시간 가까이 머물다 멧돼지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쿵쾅거려서 내다보니까 멧돼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엄청 놀랐고 그 매너는 의심하죠.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가 불안한 이유는 인명피해 우려뿐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염된 멧돼지가 도심을 돌아다닌다면 바이러스가 다양한 경로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포획한 뒤 추가로 주변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 만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동안은 2건이 나왔는데요. 그 샘플 조사했을 때 2건 다 음성이었대요. 1년 중 멧돼지가 산에서 가장 많이 내려오는 시기는 10월.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경기 지역에 최근 야생 멧돼지가 더욱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5월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첫 발병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 내용에 대해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한반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 북한의 식량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공동조사 제안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하면서 농가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름이 커지는 건 농가들뿐만이 아닙니다. 살처분한 돼지를 땅에 묻으면서 인근 주민들도 온갖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커다란 둔덕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4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묻은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 이곳에 2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악취 때문에 지금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집과 거리가 불과 1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안에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건 물론이고 냄새 때문에 날파리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모든 창문을 닫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속이 아주 그냥 미식미식하고 이제 토할 것 같고 그런 이제 아무튼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도 냄새가 지독해서. 규정대로라면 농장 안에 사체를 묻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가나 도로, 하천 등과는 최소 3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니 매몰지 주위 30m 안쪽으로 주택 여러 채와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밖과의 거리는 채 1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않을까 불안의 연속입니다. 불안하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나도 큰 걱정이네요. 이웃 사촌인 농장주의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 주위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갖다 이렇게 묻으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기 연천과 파주, 김포, 강화 등 60곳이 넘는 매몰지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급한 대로 농장주 땅에 돼지를 묻다 보니 악취로 인한 민원은 끊이질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탈취제를 계속 넣어주는 것 외에는 딱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탈취제를 그냥 원천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그 통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약품이나 그런 어떤 기술들은 아직 없더라고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차원의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해볼 수 있는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 학교 등의 우수 사례에 대한 전시와 소프트웨어 수업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5G와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소프트웨어 교육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공개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네, 본격적인 단풍철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번 주에는 북한산 등 내륙에도 첫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단풍을 보러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맘때 산악사고가 많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는 산악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